월세 살아도 강남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유명 저서의 작가가 이에 대해 얘기한 게 있는데, 누구와 어울리고 어디서 활동하느냐로 얻는 정보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 네트워크가 세습보다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94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4,600가구 대상으로 이렇게 세 가구로 나뉘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를 줬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줬어요, 한 그룹에는. 그리고 B그룹에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줬고요, C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룹은 A에 해당되는 잘 사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은 A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쓰려면 일단 잘 사는 동네를 자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바우처를 쓰려고 무리해서 부유한 동네로 이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다른 B, C 그룹에 비해서 대학에 진학할 확률,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무려 16%가 더 높았고요, 상당수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저 그런 대학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가난한 지역에서 살거나 한부모 가정이 될 확률이 낮았다고 하고요, BC그룹에 비해서. 그리고 소득도 3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평생 생애소득 이 3억 6천만 원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C그룹에 있는 사람이 평생 1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A그룹에 있는 사람은 13.6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더니 실제로 조금 더 잘 살게 된 셈입니다. 사실 나는 그쪽에 이사 간 거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C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자산 측면에서도 뭐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향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치들을 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실험이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뭐냐면,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무리에서 활동하는가는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폭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보와 기회의 양까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은 주변이 다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기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동종 선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잘 뭉쳐진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성향이 비슷할수록 상대를 예측하기 쉽고 협력하기 쉽고 관계에 드는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고, 이 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하는 거를 보니까 끼리끼리라는 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을 보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한 확률이, 아니 비율이 7% 정도라고 하는데,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비율은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색인종들끼리는 조금이나마 더 결혼을 했다라는 거고, 아예 상반되는 백인과 흑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동종 선호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뭐 라틴계는 라틴계끼리, 인종, 피부색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살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드자족이라고 탄자니아의 부족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1만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초기 때 생활 방식을 유지 중인 부족인데, 여기서도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거의 받지 못한 채로 거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분들마저도 체중이 7.5kg 범위에서 비슷할수록 그들 간 서로 연결될 확률이 3배 높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동종 선호 본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처럼 대외적인 영향을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구조적 인종주의의 근원이라는 보고서를 UC 버클리 대학에서 발간을 했었는데, 인구 20만 명 이상의 미국 대도시권 209개 중에서 무려 81%에 해당되는 166곳에서 인종별 끼리끼리 현상이 30년 전보다 더 심화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게 3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인이랑 분리돼서 살아가는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만 있는 곳, 여기 흑인만 있는 곳, 스페니쉬계가 있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백인이랑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백인에 비해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았고요, 실업률은 높았고 부동산 가치는 낮았습니다. 반면에 백인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 투입, 뭐 이사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흑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이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요. 수입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흑인이라 하더라도 백인 사회에 이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사 가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쪽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 뿐인데 뭐 소득, 기회, 교육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값들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간 불균형이라는 것이 유색인종끼리 어울렸을 때는 그런 기회나 차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많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었던 거고요. 이 백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는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나 그런 교육의 질 혹은 기회의 양 같은 것들이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월세를 살아도 강남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강남 대치동에 살면 그 학부모들이 교육에 엄청 미쳐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에 몰두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살았으면 못 받았을 혹은 못 얻었을 그런 정보들을 얻고 자녀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혹은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앨런 크루거라고 미국 노동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할수록 비유동성도 커진다. 이 비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계층 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 간 뛰어넘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이거인데 X축은 지니계수로 되어 있고요.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불평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은 겁니다. Y축은 계층 이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X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X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Y값이 커지죠.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계층 이동은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위대한 개츠비의 곡선이에요. 자세히 얘기해보면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 교육을 더 많이 받거나 기회가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보시면 아빠가 부유할수록, 그러니까 일단 이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거 미국 가정을 나타내는 건데 아빠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아이의 소득도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1분위부터 10분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아빠가 부유할수록 아이도 나중에 소득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득의 가구일수록, 여기거든요. 고소득의 가구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요.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계층 간의 비유동성을 심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일수록 아이한테 자녀 교육에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육들을 받았겠죠. 기회도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계층 간 점프를 하는 게 그들에 비해서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동성이 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계층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덜 받았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소득 가구들이 본인 자식들한테 좋은 교육들을, 좋은 양분을 이렇게 투입하니까 얘네들이 그들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비유동성이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소득이 아닌 저소득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들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 비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낮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빠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가 상류층 에서부터는 급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냥 보통 정도이면은 뭐 저소득층 아이와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소득 혹은 최고소득 이면은 아이들이 아빠랑 같은 회사에서 일할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 이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계층 이동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비관적이어서도 있겠지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뭐 강남 3구나 3대 학군지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도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이고, 그들이 또 부모님이 자라왔던 그런 코스 그대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만큼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가구에서 자란 아이들은 계층 간 이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책을 쓴 사람은 역의 관계도 성립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지니계수였고 Y축이 계층 이동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X축이 계층 이동성을 나타내고요, Y축이 지니계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비유동성이 클수록
계층 간 비유동성이 클수록 불평등도 심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의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정보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못 쓰는 부모들의 네트워크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목동, 중계 이런 학군지에서 오가는 정보들은 그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가지 비학군지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까지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끼리만 정보를 향유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정보 거차가 또 커지겠죠. 아이들의 수준은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공립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내는 돈보다 장학금 혜택으로 인해서 평균 학비가 마이너스 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자녀의 진학을 반대하거나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돕지 않고 너 일해 라고 한다거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육적 격차는 소득 격차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의 힘은 부의 세습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이런 부의 세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를 살아도 강남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어울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같이 이뤄가면서 그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기회들 있겠죠. 혹은 뭐 직접적인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이야기함으로써 혹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변하거든요.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거야말로 나도 알게 모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자녀들한테 갈 것이고, 자녀들도 좋은 학군지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더 좋은 기회,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 계층 간 비유동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의 경우에 유색인종은 한 5에서 20% 정도가 백인 사회에 유입이 되면 백인들은 타 지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끼리끼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백인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유색인종이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고급 아파트 가면은 불법 펜스 이런 식으로 쳐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어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DH 아놀즈,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무단 펜스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쉽게 본인들 커뮤니티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거고, 단지 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계층 간 비유동성을 심화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란 아이들이랑 그냥 어떤 빌라촌에서 자란 아이들이랑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커뮤니티로 갈 수 없고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있긴 하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논지였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월세 살아도 강남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